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초과정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오라클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오라클 오브젝트 중에서 트리거라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트리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트리거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몇 가지 트리거 유형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트리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트리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다른 임의의 처리를 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객체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사원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사원에 인사 고과를 매기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신입 사원이 한 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원 테이블에 데이터가 인서트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인사 고과 테이블은 점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입 사원이 들어왔으니까 인사 고과 테이블은 사원 번호만 갖고 있겠고, 나머지 어떤 고과 항목들, 리더십이나 멤버십이나 영어 점수, 컴퓨팅 점수, 이런 점수들은 다 0으로 초기화를 시키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 처리를 두 개의 테이블에 각각 인서트 하는 대신 인사고과 테이블은 단순하게 0으로 세팅을 하는, 초기화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트리거를 걸어서 사원 테이블에만 인서트가 되더라도 그런 사원 테이블에 인서트가 되는 그 이벤트를 트리거가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인사고과 테이블을 이니셜을 시키는, 초기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트리거라는 것은 또 감사에 사용될 수 있어요. 오디팅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을 하거나 혹은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떤 특정 테이블에 데이터가 삭제가 된다거나 혹은 변경이 된다거나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데이터인데 누가 변경하거나 삭제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누가 실수로 변경했거나 삭제하더라도 그걸 추적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 이 트리거를 이용해서 어떤 테이블의 특정 칼럼이 업데이트가 됐을 때 라는 이벤트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트리거를 걸어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런 추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관련 테이블의 트랜잭션 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처음에 언급했듯이 사원 테이블과 인사 고과 테이블에서 그것을 트리거를 이용하지 않고 두 개의 테이블을 갖다가 트랜잭션 처리를 한다 하면, 트랜잭션 처리라는 것은 뭐죠? 예, 두 개의 테이블이 있죠. 사원 테이블과 인사 고과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인서트를 딱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커밋을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만약에 여기까지 인서트가 제대로 끝났더라도 인사 고과 테이블의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에러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사원 테이블에 데이터 인서트 하던 것도 롤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작업을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트랜잭션을 처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업이 모두 제대로 끝났을 경우에만 커밋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롤백을 해야 되죠. 근데 이런 처리를 프로그램 개발 시에 이런 트랜잭션 처리를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만약 이렇게 단순한 거면 신경 쓸 일이 없겠지만 여러 테이블이 물려있다라 하면은 트랜잭션 처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트리거라는 것은 트랜잭션 처리를 자기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리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인서트가 될 때, 사원 테이블에 인서트가 될 때 인사고과 테이블을 자동으로 초기화해라 라는 트리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사원 테이블에 데이터를 인서트하다가 에러가 발생해서 사원 테이블만 롤백을 해버리면 당연히 여기에는 인사고과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과 관련된 처리를 트리거는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스트레인트로 다 걸어 놓겠지만 포린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원 테이블과 그리고 인사고과 테이블은 당연히 사원 데이터가
딜리트가 되면 인사고과 테이블도 당연히 같이 딜리트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경우에 여기서 포린 키로 잡아놓고 온딜리트 캐스케이드로 참조를 하면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포린 키를 잡아놔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원 테이블에 데이터가 딜리트 될 때, 이럴 때,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 해당 그 인사고과 데이터도 같이 삭제가 되라 라는 트리거를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산 처리 옵션이 없더라도 원격 데이터의 로컬 사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분산 처리 옵션 중에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 DB가 두 개가 있는데, 로컬에 있고 원격지에 있는데, 이 두 개의 어떤 특정 테이블의 데이터를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죠. 원래는 리플리케이션 옵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구현을 하는데, 여기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트리거를 만들어서 특정 테이블에, 여기 로컬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가 인서트 될 때 자동으로 여기도 인서트가 되게끔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그런 분산 처리 옵션이 없더라도 그렇게 리플리케이션과 비슷한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트리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DML 트리거, 그리고 DDL 트리거, 데이터베이스 이벤트 트리거가 그것인데요. 이 DML 트리거라는 것은, 여러분들 DML은 다 아시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죠. DML 트리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테이블에 데이터가 인서트 되거나 업데이트 되거나 딜리트 될 때 그것을 감지해서 어떠한 처리를 하고자 할 때 이 DML 트리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DDL 트리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create, alter, drop과 같은 DDL 문장이 실행될 때 그것을 감지해서 작동하는 그런 트리거가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벤트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이벤트 트리거는 오라클 8i부터 지원되는 트리거인데요. 이 트리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스타트업 혹은 셧다운 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거나 중지할 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사용자가 로그온 하거나 혹은 로그 오프 할 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이벤트를 딱 캐치를 해서 작동하는 그런 트리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ML 트리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떤 사원 테이블과 인사고과 테이블 뭐 이런 관계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사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랬죠. 특정 테이블에 데이터가 인서트 되거나 업데이트 되거나 딜리트 되는 것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기능으로도 또 사용될 수가 있고요. DDL도 마찬가지로 내 스키마 내, 현재 DB 내에 어떤 오브젝트를 크리에이트 하거나 변경하거나 드랍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추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벤트는 마찬가지로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스타트업 시켰는지, 셧다운 시켰는지, 혹은 어떤 사용자가 언제 로그온하고 로그 오프를 했는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뭐 이런 추적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포 트리거와 애프터 트리거가 나오는데, 이 비포 트리거와 애프터 트리거는 트리거가 작동하는 시점으로 구분 지은 거죠. 그러니까 DML 트리거인데 뭐 비포 트리거가 있을 수도 있고 애프터 트리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DDL 트리거이면서 비포 트리거일 수 있고 애프터 트리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포 트리거라는 것은 어떤 액션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실행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원 테이블과 인사고과 테이블을 예로 들었을 때 사원 테이블에 인서트가 딱 일어났다. 그러면 그 인서트가 일어나는 시점에 바로 전에 이 비포 트리거가 작동을 하는 거고요. 애프터 트리거는 그 반대로 사원 테이블에 인서트가 된 바로 직후에 실행되는 그런 트리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테드 오브 트리거라는 게 있는데, 이 인스테드 오브 트리거는 쓸모가 많아요. 그래서 DML 문장에 의해서 직접 변경할 수 없는 뷰를 DML 문장으로 억세스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예제로 실습을 하면서 살펴볼 텐데요. DML 문장에 의해서 직접 변경할 수 없는 뷰라는 게 뭘까요? 우리 앞에서 뷰 배울 때 뷰에다 바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뷰가 모두 그런 DML이 다 작동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distinc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뷰를 생성한 경우, 혹은 뭐 그룹 펑션, 뭐 avg, count, max, min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
뷰를 만들었을 경우, 그리고 유니온, 유니온 올, 마이너스, 이런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뷰를 만들었을 경우, 그리고 그룹 바이, 커넥트 바이, 오더 바이, 이런 그룹화되는 그런 그룹핑을 해서 만든 뷰, 혹은 조인을 통해서 만든 뷰 같은 경우에는 DML 문장이 실행이 안 되죠. 그런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뷰를 DML 문장으로 액세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트리거가 instead of 트리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트리거 종류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그런 트리거 유형별로 실제 트리거를 만들면서 실습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실습 개요를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실습을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개요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DML 트리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신규 사원 추가에 따른 인사곡과 성적 테이블을 초기화하는 그런 트리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원의 성적 변화에 따른 급여를 더 준다거나 이런 급여를 깎는다거나 이런 트리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DDL 트리거를 이용해서 오브젝트에 대한 오디팅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오브젝트를 언제 만들었으며 언제 변경했으며 언제 제거했는지 이런 기능을 감시하는 그런 트리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벤트 트리거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언제 로그온했고 언제 로그 오프했는지 이에 대한 그런 감사 기능을 갖는 그런 트리거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EMP 레이팅이라는 성적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트리거 로그 테이블에는 간단하게 컬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어떤 행위를 했고 언제 했는지 그 정도 기록만 기록하는 그런 트리거 로그를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스크립트를 가지고 EMP 레이팅 테이블을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는 EMPNO 있겠고요. 당연히 리더십, 멤버십, 영어 점수, 컴퓨팅 점수만 갖고 있는 그런 성적 테이블이 되겠죠. 그리고 트리거 로그라는 테이블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습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먼저 DML 트리거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그 전에 문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거를 만드는 문법은 create or replace 명령을 사용합니다. 뷰를 생성할 때와 비슷한 문법이죠. 그리고 트리거 이름을 주겠죠. 그 다음에는 before로 처리할 거냐 after로 처리할 거냐를 지정합니다. after 그리고 insert on EMP 테이블에 인서트가 발생한 직후에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for each row라는 것은 각 로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begin부터 end까지가 이 트리거 바디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인 처리가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insert EMP 테이블에 데이터가 한 건 추가될 때 EMP 레이팅에도 한 건을 추가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MP NO에만 추가를 하면 되겠죠. 나머지 컬럼들, 컴퓨팅이나 멤버십이나 이런 컬럼들은 디폴트 값으로 0으로 테이블을 생성할 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EMP NO에다가만 값을 세팅하면 나머지 컬럼들에는 0으로 초기화가 되겠죠. values에 보시면 new.empNO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new라는 것은 이 트리거에서 제공하는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w 밑에는 이 테이블에 있는 칼럼 이름과 똑같은 이런 변수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참조하실 때 new.empNO 혹은 new.zap도 참조하실 수 있겠죠. EMP 테이블에 있는 칼럼이니까요. 그 다음에 new.sal 이런 값을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ew 말고 old도 참조를 똑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필요하시면. 그래서 EMP after insert row라는 트리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리거가 생성이 됐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실제로 우리가 EMP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신규 사원을 하나 추가하게 되면은 EMP 레이팅에도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황선홍이라는 사람을 지금 사원번호 9000번으로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EMP 레이팅 테이블 한번 조회를 해보면 정말로 9000번 사용자에 대한 그런 레이팅 점수들이 초기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롤백이나 커밋을 안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요 황선홍 데이터를 한번 롤백을 시켜보면 되겠죠. 그러면 트리거를 통해서 들어간 그런 레이팅, EMP 레이팅의 값도 자동으로 롤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값이 없죠. 그 다음에 트리거를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 PL/SQL 블럭 만드는 것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뭐 로직이 심플하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금방 아시겠죠.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트리거를 갖다가 약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new.잡을 참조해서 그 잡이 프리지던트, 즉 사장이 아닐 경우만 EMP 레이팅에 추가를 해라 라는 겁니다. 사장은 인사고과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사장일 경우에는 굳이 EMP 레이팅에 추가를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로직을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로직으로 트리거를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애널리스트로 한번 추가를 해보고요. 애널리스트는 들어가야 되죠. 그죠? 프레지던트가 아니니까요. 예, 9001번 들어갔습니다. 차두리. 그러고 나서 9002번으로 프레지던트죠. 프레지던트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해보면 EMP부터 조회를 해보면 뭐 차두리, 김병지 다 들어갔죠. 프레지던트까지. 예, 그런데 9002번 프레지던트는 EMP 레이팅에 추가가 안 됐죠. 뭐 이런 식으로 트리거의 이런 로직을 통해서 트리거를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잘 구현하시면 아주 유용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DML 트리거 계속 이어서요. 이번에는 시험을 봐서 컴퓨팅 점수가 이전 점수보다 오른 사람한테 급여를 1% 올려주는 뭐 그런 트리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잠깐 살펴보면요. 올드를 참조하는 게 나왔죠. 올드 컴퓨팅 점수보다 뉴 컴퓨팅 점수가 더 크면 업데이트를 하라는 거죠. 업데이트. 그래서 샐러리에 0.01을 곱해서 해당 사원의 급여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트리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해 놓은 문장으로 실행을 하면 트리거가 생성이 됐고요. 그럼 어디 볼까요? select from EMP. 예. 지금 김병진은 지금 프레지던트이기 때문에 없죠. 그럼 차두리의 레이팅 값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EMP 레이팅 현재 0점이죠. 컴퓨팅이 0점인데 업데이트. 컴퓨팅을 뭐 30점으로 증가를 해보겠습니다. 0점에서 30점이 된 거죠. 그런데 페어 물론 한 건밖에 없지만 9001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9001 사원, 즉 차두리라는 사원의 급여가 1% 증가가 돼 있어야 되겠죠. 예, 원래는 1800이었는데 1818로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트리거가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드랍 트리거
명령으로 트리거를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nstead of 트리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총 3개의 테이블과 하나의 뷰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테이블에는 조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류에 대한 정보, 포유류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애니멀이라고 하는 뷰를 하나 만들 텐데요. 이 애니멀이라고 하는 뷰는 각각의 조류 정보, 어류 정보, 포유류 정보를 모두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런 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한테는 이 애니멀이라고 불려지는 이 뷰만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할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은 볼 필요 없이 이 애니멀이라는 뷰를 통해서 이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뷰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인서트 해보는 그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버드 테이블, PC 테이블, 그리고 맨몰 테이블을 만들고요. 그리고 애니멀 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구조를 잠깐 보시면 버드, PC, 맨몰, 공이 각각 동물의 이름과 버드 네임, PC 네임 이런 이름과 간단하게 그 동물의 무게 정도만 갖고 있는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애니멀 뷰에서는 지금 각각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그것을 유니온 올 연산자를 통해서 모두 합쳐서 보여주는 그런 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실 거는 애니멀 카인드라는 컬럼이 하나 추가됐다는 거죠. 이 뷰에서는. 그래서 각각 동물의 이름과 무게와 그리고 그 동물이 어느 종류인지 그것을 나타내는 애니멀 카인드라는 컬럼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버드는 버드라고 있겠고, 피쉬라고 있겠고, 맨몰이라고 이런 애니멀 카인드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테이블 3개와 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데이터가 한 건도 없죠. 없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먼저 한 건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멀이라는 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한 건에 인서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 타입, 동물 종류는 버드라는 그러니까 조류라는 뜻이겠고요. 그리고 새 이름은 이글이고 몸무게는 70kg다 라고 인서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에러가 나죠. 왜 에러가 나겠습니까? 제가 이번 장 그 앞부분에서 설명드리기를 어떤 뷰는 뷰에다가 직접적인 DML 연산을 하지 못하는 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뭐 그룹 바이를 쓴 경우, 맥스 함수를 쓴 경우, 뭐 민 함수를 쓴 경우, 디스팅트를 쓴 경우, 그리고 우리가 만든 애니멀 뷰처럼 유니온 연산자를 쓴 경우, 그쵸?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니멀이라는 뷰에다가는 직접적으로 인서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우에, 그런데 인서트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instead of 트리거를 사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nstead of 트리거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그 문장을 잠깐 살펴보면 create와 replace 트리거, 그리고 트리거 이름을 줬죠. 그 다음에 instead of 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insert on animal, 이거는 뷰 이름이 되겠죠. 뷰. 이 뷰에서 어떤 인서트가 발생했을 때 이 트리거가 대신해서, 나는 직접적인 DML 연산을 못하니까 네가 대신해서, instead of 대신해서 처리를 해라 라는 그런 트리거가 되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referencing new as n이라는 거는 앞에서 못 보던 거죠. 근데 이거는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단순하게 우리가 new라는 값을 썼었죠. 앞에 new old라는 값을 썼었는데 그 new 값을 n이라는 이름으로 referencing 해서 사용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ody 부분을 잠깐 또 살펴보면은 그 n. 그죠? 요거죠. n.animal name이 이제 난 널이어야지만 이런 처리를 해라. 뭐 여러분들이 이런 PLSQL 블럭은 이런 문장은 아직 뭐 안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문장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if 또 n.animal kind가 fish인 경우는 fish 테이블에다가 그 방금 입력받은 animal name과 weight를 인서트 해라. 그리고
n.animal kind가 bird일 경우에는 bird 테이블에 인서트 해라. animal kind가 mammal일 경우는 mammal 테이블에 인서트 해라 라는 뜻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PC, bird, mammal 3개의 테이블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다 인서트 하는 게 각각 아니었고요. 우리가 애니멀이라는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인서트를 하는 거죠. 사용자는 실제 애니멀이라는 뷰만 억세스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인서트를 딱 하려다 보니까 얘가 유니온 올 연산자를 썼기 때문에 인서트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인스테드 오브 트리거를 하나 만든 거죠. 옆에다가.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인서트가 발생했을 때 나는 직접적인 DML 연산을 처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해서 처리를 해라. 그런데 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이 테이블들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억세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넣어본 이 애니멀 카인드가 fish이면 fish 테이블에 인서트하고 bird이면 bird 테이블에 인서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마치 애니멀이라는 뷰에다가 인서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실제 이 instead of 트리거를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에러가 났었죠. 생성을 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데이터가 들어갔죠. 그래서 실제로 애니멀 해보면 당연히 나오겠죠. 이 애니멀 뷰는 아까 그 3개 테이블을 다 모아서 보여주는 거니까 애니멀 카인드는 버드고 애니멀 이름은 이글이고 몸무게는 70kg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 들어있습니까? 버드라는 테이블에 들어있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이 인서트 문장은 결과적으로 누가 처리한 겁니까? 바로 여기서 만든 instead of 트리거가 처리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DML 연산이 불가능한 그런 뷰에다가 DML 연산을 하고 싶을 때 그럴 경우에 바로 이 instead of 트리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DL 트리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총 3개의 트리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각각 create, alter, drop 이런 명령을 실행한 그런 로그를 추적하는 그런 행위를 추적하는 트리거를 만들 텐데요. 각각의 트리거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트리거 로그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죠. 그래서 어떤 create, alter, drop 이런 명령들이 실행됐을 때 언제 누구에 의해서 그런 명령들이 실행됐는지 추적하는 그런 트리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좀 살펴보면 create와 replace 트리거 이름 주시고요. 그 다음에 after create on schema create on schema라고 되어 있죠. 이 schema라는 의미는 현재 내 스키마에서 지금 스캇 사용자로 접속해 있다면 그 스캇 사용자의 스키마 안에서만 이 추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줄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으로 오디팅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데이터베이스라고 쓰시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스캇이라는 그런 스키마 내에서만 이런 추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트리거를 실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create를 추적하는 트리거고요. 그 다음에는 alter 다음은 drop에 대한 추적을 하는 트리거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테스트라는 테이블을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create 트리거에 의해서 create 문장을 감시하는 트리거에 의해서 어떤 로그가 남겠죠. 예,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트리거 언더바 로그라는 그렇죠? 예, 지금 로그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테스트라고 만든 테이블, create 테이블을 했다. 테스트라는 테이블을 create 테이블을 했다. 스캇이라는 사용자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트리거를 3개를 만들었는데 제일 먼저 생성한 트리거가 create 트리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성한 2개의 트리거에 대한 로그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얼터와 드랍에 대한 트리거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우리가 테스트란 테이블을 한번 모디파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터 테이블 모디파이 A라는 컬럼을 지금 한 자리로 줬었는데, 캐릭터 한 자리 줬었는데 두 자리로 한번 바꿔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트리거 언더바 로그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예, 지금 9시 31분 9초에 스캇이란 사용자에 의해서 테스트란 테이블이 얼터 테이블 됐다라는 로그가 기록이 되죠. 그런 다음에 해당 테이블을 드랍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드랍 테이블 테스트라고 하면, 그러고 나서 조회를 해보면 그 드랍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오디팅이 가능한 그런 트리거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DDL 문장에 대한 트리거를 걸어서 어떤 그런 DDL 문장에 대한 행위를 누가 언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이벤트 트리거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사용자의 로그온과 로그오프를 추적하는 그런 트리거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마찬가지로 트리거 언더바 로그 테이블에 어떤 사용자가 몇 시에 로그온 했었다 혹은 로그오프 했었다 라는 기록을 남기는 트리거입니다. 횡절이 있네요. 횡절을 보니까 유저 이꼴 스컷와 유저 라이크 시스템 퍼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트리거는 사용자가 스캇이거나 혹은 사용자가 시스템으로 시작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용자들에 대해서만 추적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리거를 미리 준비한 스크립트로 실행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로그 온을 체크하는 트리거가 만들어졌고요. 다음은 로그 오프를 하는 트리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로그 오프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스템 사용자로 접속을 하고 있으니까 스캇 사용자로 커넥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사용자는 로그 오프 되면서 스캇 사용자로 로그 온이 된 거죠. 다시 시스템 매니저로 접속을 해보면, 그 다음에 트리거 언더바 로그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쭉 나오면서 일단 로그 오프가 됐겠죠. 아까 시스템이 로그 오프가 되면서 스캇으로 로그 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스템으로 로그 온을 했죠. 그러면서 스캇이 로그 오프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트리거 종류를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이벤트 트리거까지 생성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